이거는 제가 이제 제 느낌이에요. 이 업무용 수용 지난번 영상 찍으면서 느꼈는데 똑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대표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있어. 이제 비명이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운송수단으로 혜택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되면서 혜택 받고 나중에 어떻게 중고차 팔게 되면 그 또 이제 그 남는 게 있는데 경종도 비슷한 거지 않을까? 경영정기보험도. 경영정기요? 네. 이게 비슷한 의미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지난번 영상에 있어서 그 느낌에.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 지난번에 이제 영상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만은 업무용 승용차 세금 처리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실제 우리 세무사님께 네. 요 제 의견인데 네. 세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여기 팀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제로 뽑은 거는 업무용 승용차와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슷한 점 4가지 뽑았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2개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어떤가요? 어떻게 맞나요? 네. 업무용 승용차도 당연히 이제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 가능하고 경영인 정기보험도 경영인 정기보험도 그 금액 납입한 금액을 전부 정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표님이 받아들이기에 법인 대표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세금 문제들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꾸 매출이 오르면 좋긴 좋은 건데 자꾸 이게 세금이 자꾸 저희가 구간이 이게 계단별로 돼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어떡하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뭐 법인도 뭐 10에서 20% 올라가는 그 선이라면 좀 고민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매출을 올라갈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그럼 저희들이 늘 흔히 생각하는 게 합법적인 틀에서 비용을 최대한 뽑아보자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어떤 세금 그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저도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경영인 정기 같은 경우도 금융 상품이긴 하지만 나에 대한 목숨 거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면서도 또 법인의 자금을 쓸 수 있고 또 비용 처리까지 가능하다라면 사실은 그 상품도 마찬가지로 일석이조되는 상품이 아닐까 싶네요. 딱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이 경영인 정기보험, 그러니까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이랑 자동차 두 가지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 명의로 구매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일단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활용을 하려면은 근로 소득세를 내고 돈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법인 자체에 있을 때 그거를 활용을 해서 경비 처리도 하고 뭐 차량도 사용을 하고 보장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제 느낌은 회사 돈으로 차 사고 회사 돈으로 보험 들고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잖아요. 경영적인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법인 돈으로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그 대표자를 보장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 유지 비용, 뭐 자동차 기름값도 그렇고 그 뭐 개인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처럼 보험도 사실 유지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어쨌든 법인 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요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느낀 건데 결국에는 법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라 과세 당국이나 봤을 때 명분이라는 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 뭐 경비 처리는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느낀 게는 업무용 수용차도 마찬가지고 경영인 정기보험도 회사 내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의 좀 상품이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다 그러네요. 경영인 정기가 대표자뿐만 아니고 임직원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회사 돈을 하면서 보장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대표자만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직원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은 경영인정기가 안 되고요. 그렇죠. 법인만 경영인정기를 했을 때 경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네. 저도 개인 사업자지만 저도 사업자. 저도 들으려고 경영인정기 했는데 못 들었어요. 들고 싶은데 네, 못 들었어요. 경영인정기를 보고 그냥 정기보험을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아 개인도 가입은 되는데 가입은 됩니다. 세 안 혜택이 되죠. 전혀 안 되죠. 네. 그 차이가 큰 있죠. 혜택이 없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정말 좀 유리한 그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 같아서는 경영인 정기 보험을 들 만큼 네. 매출이 많아서 네. 법인으로 만들어서 네.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보자면은 자, 수치적으로 저희가 좀 비교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경영인 정기보험이나 승용차나 결국에는 회계적으로 따졌을 때 남는 장사이지 않을까. 이게 수치가 남아야지 이게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손해 들면 보면 안 되죠. 경영인 정기보험은 뭐 일단 뭐 환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충분히 이게 리스크 대비해서 내는 돈에 비해서는 좀 혜택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법인세가 일단 감면이 되니까 그 법인 소득 금액이 많으면 10%에서 일단 20%까지 일단 법인세가 일단 절감이 되잖아요. 내는 금액만큼.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절세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환급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셨을 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수익으로 잡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결손이 났을 때나 뭐 누가 퇴직했을 때 그런 거를 상쇄를 시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처음에 법인세를 좀 절약하면서 이거를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뭐 법인 내부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절 좀 할 때는 세무사님이나 좀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나 조언을 좀 받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지까지 할 때는 좀 이게 어떤 시점이 괜찮은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법적 예를 문제가 들면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뭐 대출이 많은거나 이럴 때는 네네. 이분들이 이제 그 결손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맞아요. 사실 뭐 해지할 수도 있고요. 누가 퇴직을 하실 때나 이럴 때도 뭐 해지를 하셔갖고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네. 또 활용이 그렇죠. 가능하네요. 물론 근데 좀 환급금이나 이런 거는 그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해지를 하셔야겠죠. 근데. 수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네.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이제 네, 전문가 전문가. 상담을 하신 후에 하면 맞아요. 되는데 네. 무조건 남는 장사로 만들 수가 네.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네 가지 이제 우리 자동차랑 경영 정기보험이랑 네. 이거를 법인 대표분이 선택하면 있어서 네네. 좀 비슷한 점 공통점 네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공감이 되시고 좀 궁금하시다면 문의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